32페이지 1번과 3번 설명하고 그 다음 문도 나갈게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화 환원은 언제나 항상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했으니까 1번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산소와 반응한 생성물을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고요. 3번이요. 산소와 결합하지 않으면 산화 반응이 아니니? 아니요. 산소와 결합하지 않더라도 전자를 잃거나 수소를 잃으면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이요.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다. 맞고요. 철이 녹쓰는 현상도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 다음 중 밑줄 친 물질이 환원되는 것만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개의 산화철이 있어요. 여기에 3개의 탄소를 집어넣었더니 4개의 철과 3개의 이산화탄소 발생했는데 이걸 우리가 순수한 철로 만드는 과정, 얘를 우리가 재련이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재련되는 과정에서 탄소는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 되는 거니까 얘는 산화됐어 라고 판단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산화구리에 수소 기체를 넣었더니 구리와 물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산화구리가 순수한 구리 됐어요. 그러면 산소를 잃었으니까 얘는 환원됐어요 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그네슘이, 자, 아까는 황산구리라고 옆에 있는 아이를 써줬는데 이번에는 쓰지 않고 그냥 이온으로 직접 표현했어요. 구리 양이온이랑 반응을 했더니 이번에는 마그네슘이 양이온 되고 구리가 순수한 원자가 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마그네슘의 입장에서는 마그네슘 양이온 되기 위해 전자를 잃래. 전자를 잃었으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줄 쳐져 있는 것 중에 환원을 한 건 니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되니 이런 느낌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반복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챕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가죠.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도 다가오고 학교에서 시험 끝나서 조금 편안한 마음일 것 같아서 이제 빨리 선행하는 머리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속도를 냈습니다. 자, 요 정도 해결되겠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하는데 무리 없어요? 자, 화학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1교시 때 했던 산화와 환원이에요. 이거를 산화됐다, 환원됐다 평가하려면 기준 있죠? 기준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첫 번째는 산소와의 결합 유무,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수소의 이동 방향으로 설명한다. 그 중에서 산화만 기억하자.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 전자를 잃는 거, 수소를 잃는 걸 산화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각각의 물질들이 산소를 얻었는지 전자를 잃었는지 수소를 잃었는지 판단해 보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이런 거야.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구상에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그 안에 산화 환원을 포함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을 포함하고 있는 화학 반응이 있고 산화 환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화학 반응도 있습니다. 되겠어? 네,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배웠던 연소, 재련, 광합성, 호흡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산화 환원을 포함하고 있는 반응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핵심만 정리해 드렸고요. 사실은 얘네들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물리와 화학 원과정에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하고 화학 원에서 수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통과를 하기 전에 물리하고 화학을 먼저 배우고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요즘에 통과가 수능이다 보니 어머님들이 먼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통과를 먼저 듣는 여러분들과 같은 케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서는 고등학교 1학년 거 듣고 고등학교 2학년 거 듣고 순차적으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해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과를 먼저 들었으니까 화학하고 물리를 들으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오히려 거꾸로 물리하고 화학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는 겁니다. 되겠어? 네,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 통과 들을 때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부분의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6페이지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싸그리 좀 암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야. 자, 두 번째. 산화 환원이 아니고 이제 배워야 되는 건 산과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꼬뱅아 노트가 필요해요. 자, 선생님하고 미친 듯이 써서 암기할 거라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쓰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주기율표 줬던 부분에 여백 있죠? 거기다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 필기를 예쁘게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과 염기는 얘는 산이 뭐야? 물질입니다. 산이라는 물질이 따로 있어. 염기라는 물질이 따로 있어. 그래서 얘는 반응이 아니고요.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이라는 물질. 산이라는 성질은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기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 염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산하고 염기를 선생님이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산은 어떤 애야? 라고 하면 산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종류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산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첫 번째가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타르타르산, 비타민C 더럽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됐죠? 이 5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거론된 모든 아이들입니다.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근데 어렵지 않죠? 뒤에 산자가 붙어있구나. 산인 물질들은. 그래서 구별이 쉽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염산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한국말은 염산인데 화학식은 뭘까요? HCl입니다. Cl이 뭔지 알죠? Cl이 뭐야? 염소. 염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염산이라고 불러요. 자, 황산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H2SO4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SO4라는 음이온 잘 암기하고 있어야 돼 라고 했었는데 자, 질산은요 HNO3입니다. 질산이온과 수소가 결합한 걸 합해서 그래서 질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탄산은 그럼 알겠어요? 탄산은 뭡니까? 탄산이온과 수소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H2CO3입니다. 아세트산은 수소와 아세트산 이온이 결합한 겁니다. CH3COOH 이렇습니다. 자, 이때 머리 있는 사람, 저 산이라는 건 사실은 물질 그 원소 중에 누구를 산으로 부르고 있는 거다? 수소요. 수소요. 얘를 그냥 산으로 부르는 거고 얘가 산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수소 어디 있을까요? 얘만 여기 붙었습니다.
원래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할 때 양이온을 앞에다 쓰고 음이온을 뒤에다 써서 화학 결합을 할 때 우리가 양이온 먼저 써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을 거꾸로 쓰는 유일한 아이가 있다. 그게 아세트산이다. 아세트산은 음이온이 너무 길어서요. 음이온을 먼저 써준 거예요. 양이온을 뒤에다가 쓰는 것뿐입니다. 얘만 예외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염산이라는 건 수소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한 거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을 써보실래요? 써봐요. 자, 그러면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그 중에서 염산은 사실은 수소 양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한 거야. 그것도 수소이온 한 개와 염화이온 한 개가 결합한 거야. 그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실은 얘는 수소이온 몇 개가? 두 개가 황산이온이랑 결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EH 플러스 더하기 SO4 E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질산은 어떻게 쓰는 게 맞니? 불러. H 플러스 더하기 NO3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탄산은요. 부르세요. EH 플러스 더하기 CO3 E 마이너스로 쓰시는 게 맞아요. 됐죠? 자, 이런 애들이 결합을 해서 사실은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만든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된 성질이 바로 산성이잖아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공통된 성질을 이 중에서 누가 만들까? 누가 만들까? 얘랑 얘랑 비슷해. 얘네들의 성질이 다 비슷해. 그럼 뭔가 공통점이 있겠죠? 뭘 것 같아요? 수소 이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된 성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수소 양이온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산의 성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쓰지 않았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수소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이 있다면 걔도 산성이라는 뜻이야.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산성을 만드는 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걸 우리는 산성이라고 한다. 산의 성질. 그걸 수소 양이온이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성질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성질이 뭔데? 라고 하는데 태규야 그 뒤에 문 좀 열어줘. 나만 더운 거야. 자, 수소 양이온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성질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꼬맹아 염산이든 황산이든 질산이든 탄산이든 찍어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이거 수소 양이온 때문에 신맛 나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신맛 나는 거 뭐 있지? 식초죠. 그 식초가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레몬이 신맛 난다 그랬지? 거기에 뭐 들어있어? 비타민C. 그래서 걔가 또 산성입니다. 알겠냐? 여기 쓰지 않았지만. 됐니?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산성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먹으면 신맛이 나요. 그 신맛을 수소 양이온이 만든 거야. 그러면 수소 양이온이 조금 있으면 조금밖에 안 쉬어. 많이 있으면 열나셔. 그래서 너무 쉬면 쓰기까지 느껴져.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엄청 쉬어요. 엄청 쉬어요. 수소 양이온이 많으면 엄청 신맛이 강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물에 놓으면 어떤지 알았어요?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을 모두 다 물에 녹이면 녹는 순간 다 이렇게 이온으로 바뀝니다. 물에 녹이면 다 이온 상태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양이온이 뜯어져 나오면서 산성의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은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를 얘기해요.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소 양이온이 있는 거고 걔 때문에 신맛이 나고 그러면 이렇게 이온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전기 뽑으면 전기 흐를까 안 흐를까? 전기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르겠죠. 이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되는 물질들은 전류가 잘 흐르는 바로 전해질입니다. 얘네들은 다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들이야. 그래서 식초에다가 전선 꼽아놔도 거기 전기 흘러. 됐니? 이온들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전기 대신에 금속 넣으면 어때요? 금속 넣으면 금속이 미친 듯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성이 들어있는 이렇게 비커에다가 금속 조각을 이렇게 넣으면 마치 발포 비타민처럼 금속이 확 녹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그래서 다 녹아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금속이 녹을 때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 기포의 정체가 뭡니까? 금속이 녹으면서 발생한 수소 기체입니다. 그래서 금속은 그 산성은 금속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금속이 녹일 때는 반드시 물속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금속 대신에 또 모두 녹일 수 있어? 바로 대리석, 석회석, 달걀 껍질 같은 거 뭡니까? 걔네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이 바로 조개 껍질, 달걀 껍질입니다. 그래서 염산이 들어있는, 산성이 들어있는 물질에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조개 껍질, 달걀 껍질 넣으면 얘도 금속처럼 미친 듯이 확 녹습니다. 근데 이때 녹으면서 발생하는 기체가 달라요. 금속은 녹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탄산칼슘이 녹을 때는 무슨 기체가 발생할까? 얘 때문에 그쵸. 탄산 들어있는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꼬맹아 찍어 먹어 볼 수가 없어. 왜? 너 염산 찍어 먹어 볼래? 혓바닥 다 녹아. 우리 염산 테러 같은 거 들어봤죠? 피부를 녹여버리거든요. 엄청 강한 산성이라 녹여버려요. 그래서 찍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판별하는 지시약을 그래서 지시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지시약이 지시약이요. 세 글자짜리 BTB.
4글자짜리 리트머스, 5글자짜리 메틸 오렌지, 6글자짜리 페놀프탈레인. 이 중에서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쓰는 지시약은 이 4가지가 있어요. BTB, 리트머스, 메틸 오렌지, 페놀프탈레인. 그냥 글자 수대로 3글자, 4글자, 5글자, 6글자짜리 지시약이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산성인 물질을 떨어뜨리면 됐어. 자, 산성 중에 누구? 수소 양이온이랑 만나서 색깔이 변해. 자, 그 중에서 그냥 선생님은 암기하는 게 열나 싫어서. 자, 푸. 자, 얘네들의 색깔 변화를 보시면 얘네들 푸푸, 노, 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푸푸, 노불.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건데 염기성이요. 쓴 김에 그냥 하려고요. 염기성이라는 건 수산화 이온이라는 아이가 만드는 성질이에요. 염기성을 떨어뜨리면 돼서 얘네들의 색깔이 노, 불, 몹니다. 얘는 색깔 변화 안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푸푸, 노불, 노불불, 모.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트머스에 어떤 용액을 떨어뜨렸는데 푸른색으로 바뀌었어. 그 색이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리트머스에 어떤 애를 떨어뜨렸는데 리트머스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어? 염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지시약을 통해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산성이라고 하는 아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5개를 외우십니다.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근데 단지 한국말로 외우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책에서는 한국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화학식으로 외우시는 게 맞고요. 걔네들을 물속에 넣었을 때 어떻게 이온화되는지까지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써보시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수소 양이온이라는 거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산성의 성질을 만드는 아이다. 그 산성을 먹으면 신맛 나요. 그리고 전기 잘 흐르게 해주고 금속이나 탄산, 칼슘을 녹이는데 금속 녹일 때는 수소 기체가, 탄산, 칼슘을 녹일 때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게 산성. 옛날에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빠진 부분입니다. 이게 고등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산성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좀 넣을래? 자, 산성인 물질 5개를 선생님이 보여드렸는데 5개 중에서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로 공통점을 만든다면, 선생님 제가 식초인 아세트산 대신에 음식할 때 염산 넣어도 돼요? 죽겠다는 거죠. 안 되죠. 그럼 그 성질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요? 공통점은 수소 양이온이고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음이온들이 만듭니다. 음이온의 종류가 달라서 각각이 조금씩 다른 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차이점을 만드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알겠어? 자, 산성은 양이온이 수소이온이 같아서 공통점이 만들어지고요. 음이온이 달라서 다른 성질을 만들어낸다 라는 정도는 기억하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막바로 갈게. 요거 지워도 되지? 염기성으로 갈게. 염기라고 하는 물질도 있어요. 2번째 염기. 그 염기라는 물질의 종류 보여드릴게요. 염기라는 물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자,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요, 바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더라. 얘는 그냥 암모니아라고 하지 수산화, 암모늄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원래 이름은 수산화, 암모늄이 맞긴 해요. 근데 원래 교과서에 그냥 암모니아로 나옵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암모니아. 얘네들을 물에 녹이면, 그래서 얘네들은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NaOH입니다. 원래 화학식이. 수산화 칼륨은요 KOH죠. 수산화 칼슘 어떻게 쓸까? 수산화 칼슘 어떻게 쓸까? CA. CaOH 이렇게 쓰면 약간 뭐가 부족해요. 네. 여기에 2를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면 뭔가 부족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붙이면 수소만 2개인데 우린 수산화 이온이 2개가 필요하거든요. 가로 치셔야 돼요.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도 이렇게 씁니다. 암모니아가 NH3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물에 녹인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수산화 암모늄 돼요. 그래서 수산화 암모늄 상태로 쓰는 겁니다. 자, 수산화 암모늄은 NH4OH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얘네들을 물에 녹였다고 쳐봐.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었으니까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뜯어져. 예를 들면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처럼. 되겠어? 나머지도 한번 써볼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전화량 다 외웠었던 거 기억나지? 나트륨은 1쪽에 있으니까 1쪽에 있는 나트륨, 칼륨이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2쪽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이 2 플러스야. 자, 2 플러스인 I가 마이너스인 I와 결합하려면 마이너스가 2개 필요해서 얘네들이 2가 붙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이 공통된 성질을 갖는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빨리 찾아내. 공통된 성질을 만드는 인자가 있겠죠. 누굽니까? OH. 자, 그럼 OH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수산화이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된 성질을 띠는 건 바로 수산화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염기의 공통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 그럴 거니? 그걸 염기성이라고 하고, 염기성을 만들어내는 건 수산화이온이다. 자, 선생님이 산성이랑 비교하라고요. 색깔 다르게 써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자, 산성은 먹으면 신맛, 염기성은 먹으면 쓴맛이 나타납니다. 수산화이온은 찍어 먹으면 쓰대요. 쓴맛이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는요, 물에 녹이면 산성과 똑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물속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전기 흐르게 하면 통할까 안 통할까? 전기 흘러 안 흘러? 전기 흘러 안 흘러? 물속에서 전기 흐르려면 그 안에 반드시 뭐 있어야 돼? 이온. 근데 염기성 물에 녹이면 이온이 있어 없어?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그러면 전기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르겠죠. 그래서 염기성도 똑같이 전류가 잘 흐르는 전해질이라는 게 둘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둘 다 전해질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해질의 조건은 물에 넣었을 때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물속에 이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산성도 염기성도 다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라서 둘 다 전해질입니다. 전기 잘 흘러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산성과 염기성에서 산성은 금속도 녹이고 탄산칼슘도 녹여. 그러면 염기성도 뭐 하나는 녹여야 되겠죠? 뭘 녹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피부를 녹입니다. 여러분들 피부는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입니다. 바로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부를 녹여요? 피부를 직접적으로 녹일 정도로 놓지는 않고요. 희석해서 약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됐어. 우리 피부에 있는 뭐? 바로 각질을 녹이는 겁니다. 때를 녹이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 염기성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비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는 모든 주방용 세제나 여러분들 몸 씻을 때 쓰는 비누나 다 염기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로 뭘로 만들어? 수산화 나트륨이 비누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 비누의 주성분입니다. 바로 때를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죠.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을 녹이는 비누의 성질, 비누를 손에 묻히고 이렇게 비벼보세요. 어떤 느낌 나요? 미끌미끌하죠. 그게 바로 때가 녹고 있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녹일 때는요, 만지고 있을 때 미끌미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산성처럼 뭔가를 녹일 때 막 수소기체 같은 거 막 발생하면 좋겠지만 염기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기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끌미끌하다는 느낌만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까 미리 써드렸던 지시하게 색변화로 확인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보이십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산성은 신맛이면 염기성은 쓴맛이고요. 둘 다 전류가 잘 흐르는 전해질입니다. 산성은 금속 녹일 때 수소기체, 탄산, 칼슘 녹일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켰는데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고요. 기체는 발생하지 않고 미끌미끌하다는 느낌만 있다. 비누의 주성분이다. 그리고 지시하게 색깔로 확인할 수 있더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어? 자, 이게 바로 산성과 염기성이라고 하는 아이의 그래서 특징을 개괄적으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수산화이온이라면 차이점은 앞에 있는 양이온이 차이점을 만들겠죠. 얘네들에 대해서 수산화 나트륨은 어떤 성질, 수산화 칼륨은 어떤 성질 이런 것들 배우는 건 화원에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개괄적인 공통점만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셨어요? 조금 있다가 얘네들은 쪽지 시험 볼 거니까. 쪽지 시험 볼 거니까 태규야 졸고 있으면 안 될 거야. 이거 쪽지 시험 볼 거니까 됐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산성과 염기성을 한 그릇 안에 담으면 어떻게 돼?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다 지웠어요. 자, 산성 물질하고 염기성 물질을 한 그릇 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산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염산 넣어볼까요? 염기성의 대표적인 수산화 나트륨 집어넣어 볼까요? 사실은요, 염산을 물에 녹이면 염산인데, 염산을 물에 녹이면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 속에는요, 수소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이 떠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걸 10개쯤 녹였다고 했으니까 이거 10개씩 떠다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그래서 물속에 수산화 나트륨을 녹이면 나트륨 양이온, 수산화 이온이 각각 떨어져서 떠다녀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전해질이라는 뜻이겠죠. 자, 얘네들도 10개쯤 물에 넣는다고 치죠. 그러면 이 둘을 큰 그릇에 붓습니다.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섞이겠죠. 이렇게 한다고요. 산성과 염기성을 한 그릇 안에 그냥 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을 한 그릇 안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짝바꾸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양이온과 음이온이 짝바꿔서 결합하려고 하는데 그 힘이 세면 결합할 수 있고요. 힘이 약하면 결합을 못해요. 대신에 여기에서 나트륨과 염화이온은 사실은 그 힘이 약해서요. 결합하고 싶지만 붙을 수는 없어서 물속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근데 수소와 수산화 이온은 결합력이 열나 세서 걔네들이 서로 보자마자 붙어서 물방울로 바뀝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산과 염기를 결합을 하면 산성에 있는 수소 양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미친 듯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바로 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사실은 결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온 상태인데 우리는 그냥 얘네들을 붙여서 NaCl 대역 이렇게 그냥 쓰는 것뿐이야.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 물속에요 수소 양이온이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녀야 산성이잖아요. 맞아요. 물속에서요 수산화 이온이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녀야 염기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수소 이온 있니? 없죠. 수산화 이온 있니? 없죠. 그 둘이 붙어서 뭐 만든 거예요? 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수소 양이온도 없고요. 수산화 이온도 존재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변해서 물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산성의 성질이 있을까요? 찍어 먹으면 셔? 아니요. 없어요. 수산화 이온의 성질이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과 염기가 결합을 하면 산에 있는 수소 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결합을 해서 전혀 다른 물질인 물방울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산의 성질도 없어지고 염기의 성질도 없어진 상태의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그 유명한 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성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물은 중성된 거야. 그래서 산하고 염기가 결합하면 중성되는 거구나 그 얘기예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성되는 반응을 멋진 말로 중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불러요. 산
염기가 결합해서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중성되는 걸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중성됐어?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없어져서 그래. 됐어? 라고 하는 중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참여한 아이들만 써놓은 요 반응을 우리가 중화이온의 알자 반응식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는 이렇게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쓰지 않고 그 중에서 중성되는 반응에 참여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되는 것만 따로 뽑아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산성이라는 건 그냥 염산이 있으면 산성이야? 그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수소이온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염기성이야. 근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이 되면 물 속에 있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없어져. 그러면 중성된 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걸 살짝만 할 건데 양적 관계예요. 자, 꼬맹아 봐봐. 자, 요렇게 결합해서 얘네들이 될 때요.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보시면 사실은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컵 속에 염산을 집어넣어서 이온화시켜서 컵 속에는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각각 5개씩 떠다니게 할 거야. 납득하니? 그리고 아직은 수산화 나트륨을 같이 붓기 전이야. 그래서 지금 이 컵 속에는요. 떠다니고 있는 건 수소이온 5개하고 염화이온 5개만 있고 나트륨과 수산화이온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한 방울씩 넣을 거야. 수산화 나트륨을 한 방울씩 넣을 거야. 이과적 사고. 자, 꼬맹아. 한 방울 넣었어. 그러면 요거 한 개 들어오고 요거 한 개 들어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말해. 하나 넣는 순간. 됐어? 자, 실제로 나트륨 이온 들어오는 순간 누구랑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트륨이랑 염화이온은 결합력이 약해서 못 붙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 들어와도 염화이온은 그대로 5개가 그대로 있죠. 반응 안 해요. 근데 꼬맹아, 수산화이온이 하나 들어왔어. 이 새끼 들어오자마자 누구랑 결합하려고 그러니? 수소이온. 몇 개랑? 하나. 그러면 결합해서 뭐되니? 물방울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수산화이온 하나랑 수소이온 하나가 결합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뭐야? 4개의 수소이온은 남아있어. 맞아? 이런 얘기야. 괜찮냐? 괜찮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하나를 넣는 순간 수소이온 몇 개 된다고? 불러. 4개. 됐지? 염화이온 5개. 나트륨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없죠. 됐어? 네. 물 만드는데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방울 몇 개 생겨? 1개. 헤이! 이해됐어? 이해된 거야?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한 방울 집어넣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불러. 3, 5, 2, 0, 2. 됐냐? 됐냐? 그 다음 거 써. 이 책에다가.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쓰라고요. 한 방울씩 계속 넣는 겁니다. 숫자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을수록 물에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방울을 만드는 데 쓰고요. 나머지 나트륨과 염화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주하나, 여기 써봐. 다 썼어? 자,
이 상태에다가 또 하나의 나트륨 양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을 또 하나 넣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다른 애와 반응하니 안 하니? 안 하니까 넣는 개수만큼 그냥 얘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더 넣으면 얘가 몇 개 됐다고? 2개 돼요.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누구와 반응하니? 수소 이온이랑 하나 반응해서 뭐를 만드니? 뭐를 만드니? 물 하나를 더 만들고 수소 이온은 몇 개로 주니? 3개로 줄어요. 이런 느낌이지. 됐어.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넣을게. 더 넣으면 나트륨 이온 몇 개 되니? 이거 하나 더 넣으면 나트륨 이온 총 몇 개 되니? 3개예요. 됐어. 나트륨 이온 총 3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염화 이온은 변화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대로 5개인 상태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양이온 들어올 때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는데 얘는 들어오자마자 그 안에 있는 누구랑 반응한다고? 수소 이온이랑 반응해서 뭐 만들어? 물 만드니까 물은 한 방울 더 늘어날 거고. 됐어? 수소 이온의 개수는 뭐 할 거야? 줄어들 거야. 물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2, 5, 3, 그 다음에 뭐? 0, 그 다음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야. 주한 이해된 거야? 그 다음 걸 채우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넣는다. 자 이제 불러. 얼마 되니? 1, 5, 4, 0, 4 하나 더 넣을 거야. 0, 5, 5, 0, 5 이렇게 되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넣었을 때 상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 기억. 한 방울 넣었을 때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이음, 시옷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어떤 실험관 안에서의 이온들의 변화 양적 관계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저렇게 됐어 라고 하지만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그 안에 있는 이온수가 이렇게 실험관 안에서 변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요. 꼬맹아 얘는 액성이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중성이니 판단해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기억.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중성입니까? 뭘로 판단했어요? 자,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중성입니까? 라는 걸 판단하라 그랬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면 돼요. 얘네가 액성을 만드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산화 이온은 없으니까 무슨 성은 아니다? 수산화 이온이 없으니까 무슨 성은 아니다? 염기성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수소이온을 보니까 처음에 수소이온이 있어. 그럼 얘 뭐야? 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액성이 산성. 됐어? 자 이제 써. 쭉 써.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불러.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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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 염기도 없는데 수소이온도 없죠. 그럼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어요. 이 상태를 무슨 성? 이게 중성.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성이라고 하는 건 물속에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근데 꼬맹아 얘 몇? 내가 여기다 한 방울 더 넣었어. 준비됐냐? 불러. 한 방울 더 넣었어. 0, 5, 이거 6. 한 방울 더 넣었으니까 얘 늘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얘 뭐가 되니? 1이 되죠. 그 순간 뭐가 됩니까?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이제 염기성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 산성에다가 염기성의 물질을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산성이 처음에는 점점 약해지다가 완벽한 중성됐다가 더 넣는 순간 염기성으로 바뀌겠죠.
맞죠? 이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그려봐. 여기가 수예요. 한 방울씩 넣을수록 첫 번째 됐어. 용액 속에 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를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한 방울씩 넣을수록 수소 이온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어 0됩니다. 이게 수소 이온의 개수 변화죠. 5개였다가 점점 주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수소 이온은. 저 실험관에서. 맞죠? 자, 그러면 염화 이온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넣어도 얘는 변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죠. 염화 이온이 그렇습니다. 나트륨 이온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이온 증가하죠. 우리는 중성될 때까지만 볼게요. 나트륨 이온 증가합니다. 5개까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나트륨 이온입니다. 수산화 이온 어떻게 될까요? 수산화 이온은 네, 변화가 없이 유지됩니다. 언제까지요? 수소이온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수소이온이 다 없어지면 그때부터 수산화 이온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맞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수소이온이 다 없어질 때까지 수산화 이온은 늘어나지 않다가 수소이온 다 없어지고 나서야 늘어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하나의 용액에 수산화 이온도 있고 수소 이온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없다? 그거 없다. 수소 이온만 있거나 수산화 이온만 있거나 둘 다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용액이 동시에 존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완벽하게 수소 이온도 수산화 이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중성인 상태. 그 중성인 순간을 우리가 중화점. 그 중화점을 어떻게 확인할래? 이거예요. 자, 중성이 된 순간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그 중화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가 중성인지 알아야죠. 우리 비가요 너무 산성비라서 탈모. 너네 남자애들은 이제 30대 후반이면 머리는 없어. 그래서 산성비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탈모가 오죠. 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산성비를 중화시켜서 중성으로 만들면 탈모가 일어나지 않아. 됐냐? 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중화점 언제가 중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됐죠? 가장 좋은 건 아까 썼던 지시약의 색깔을 보는 겁니다. 지시약의 색 변화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BTB는 산성일 때 색깔이 뭐였지? 푸른색이야. 염기성일 때 색깔이 뭐지? 노란색이야. 그러면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일 땐 색깔이 뭐지? 이거 녹색이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하려면 우리 책에 중성일 때 지시약의 색깔들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중성인지를 지시약의 색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꼬맹아 온도 재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커에다가 염산이 들어있는 상태로 염화 나트륨을 하나씩 넣잖아. 그러면 점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방울이 생기잖아. 그래서 물방울이 1개 생겼어, 2개 생겼어, 3개, 4개, 5개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물이 생길 때 열도 같이 물방울이랑 같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열이 막 발생합니다. 물방울이 생길수록.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날수록 점점 온도는 뭐해지니? 뜨거워져요.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발열 반응이에요. 물방울이 생길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될 때요. 실제로 처음 수용액의 온도보다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중성이 되는 순간에 온도가 제일 높고 그리고 나서 중성이 깨져서 다시 뭐 산성이 염기성으로 바뀌면 온도가 다시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되겠어? 여기가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벽한 중성이구나.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그래서 중성인지 아닌지는 수용액의 온도를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온도가 가장 높은 순간이 바로 중성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해돼? 네. 이런 것들로 확인하면 되고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세 번째 pH 측정하는 그래서 종이도 있어요. 여기다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떨어뜨려 보면 pH가요. 0부터 14까지가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자,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 숫자가 뭐겠냐? 네, 7일 때가 중성입니다. 자, 그 7에서 멀어질수록 산성과 염기성이 강해지는 건데요. 7에서 점점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입니다. 7에서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성입니다. 그러면 꼬맹아 pH가 1인 애가 있고 pH가 6인 애가 있어. 둘 다 7보다 작지. 무슨 성이야? 산성. 산성인데 누가 더 강한 산성이야? 6. pH 1이요. 왜? 7에서 멀어질수록 그 성질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그 성질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7 근처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성비의 기준은 5.6입니다. 5.6보다 pH가 낮으면 산성비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얘가 강산이고요. 얘는 산성이 약하네. 약산이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중성에 가까울수록 성질은 없어지는 거고요. 7에서 멀어질수록 성질이 강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pH 1이 강산, pH 6이 약산. pH 8이 있어요. pH 13이 있어요. 둘 다. 그래서 pH가 7보다 크니까 염기겠죠? 누가 더 강염기? 13. 이 새끼가 강염기. 얘가 약염기. 이런 느낌이에요. 7에 가까울수록 성질은 약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자, 해보실래요? 119페이지 네 문제입니다. 자, 쭉 문제 풀고 계시면 되고요. 아미나, 너는 선생님한테 와. 아까 그 단과 프린트 가지고. 건널 수 없는